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 시민 남자 리뷰어즈입니다. 소방서역경찰서 그리고 국과수에 이어서 또다시 드라마가 끝나기 한참 전에 운명을 달리한 손호준 배우, 이러다가 김갑수 배우님에 이어 가장 먼저 죽는 드라마 주인공으로 나무위키에 등재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 아쉽지만 나이 해피엔드는 그런 손호준 배우님의 죽음 이후에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권영익은 문체부 장관 자리에 올랐고 드래브는 권윤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재원은 10회 엔딩에 등장했듯 스스로 폐쇄 병동에 입원을 했죠. 그런데 지난주 10회가 끝난 뒤 친구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띄엄띄엄 본 것도 아닌데 드라마가 너무 어렵다. 도대체 장나라는 왜 스스로 병원에 간 것이냐. 내가 한방에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쉽게 설명해봐라. 내가 무슨 드라마 작가나 평론가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아주 쉽게 설명하냐 라고 답장을 쓰는 순간 청아한 카톡 알림음과 동시에 도착한 치킨 기프티콘.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용과 무관하지만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들어주겠다. 한 여자가 있다. 이 여자는 유년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다 보니 이 여자는 지은 죄도 생기고 감추고 싶은 비밀도 생기고 그런 어른이 된 거지. 하지만 자신의 그런 삶이 지친 여자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싶었고 그래서 철저한 신분 세탁을 시작한 거야. 이름도 바꾸고 공부도 하고 완전 새롭게 태어난 거지. 그러다 이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 그리고 이쁜 딸도 하나 낳았지. 자신의 어린 시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이 점점 더 행복해질수록 이 여자는 불안해져. 혹여라도 자신의 과거가 들킬까, 혹은 그로 인해 내 딸까지 나처럼 될까 말이지. 그리고 그 불안은 점점 더 그 행복을 집착하게 만들어 이제는 자신의 과거조차 스스로 지워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지. 행복을 지켜야 된다는 강한 욕망이 그녀를 점점 피폐하게 만든 거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누군가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해. 마치 내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듯 내 행복을 무너뜨리려 점점 여자에게 다가가지. 그런데 여자는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그 협박범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에 급급해. 확실히 뭘 알고 협박하는지 모르니까 닥치는 대로 지워버리는 거지. 그런데 벗어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점점 늪에 빠지는 건 그녀였어. 이제는 뭐가 진실이고 허상인지 자기도 구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다 이 여자는 깨닫게 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이런 거구나.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래, 그럼 마지막 방법은 하나뿐이다. 내가 스스로 모든 걸 밝히고 털고 가는 거. 내 스스로 내 과거를 먼저 다 인정해버리고 진짜를 드러내는 거. 그래야 저쪽에서 날 협박할 무언가가 사라질 테니까. 가짜 안에 갇혀서 가짜 행복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무너지지 말고 조금 후지더라도 진짜로서 진짜 행복을 찾아야 한다. 뭐 이런 비슷한 거야. 라고 장문의 카톡을 보냈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분명 이해하지 못한 것 같네요. 어쨌든 저게 지난 10회까지의 내용을 제 맘대로 설명해 준 겁니다. 가짜 행복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며 점점 더 병이 악화되던 서재원, 그리고 그 악화된 병 때문에 생긴 또 다른 불행, 계속되는 악순환 끝에 서재원이 내린 결론은 해피엔드, 가짜 행복을 끝내야 한다. 그리고 감춰놨던 진짜를 꺼내서 다시 행복해져야 한다. 물론 갚아줄 건 다 갚아주고 난 뒤에. 그래서 남은 6회는 그 청산식이 시작될 겁니다. 지독한 복수의 시작. 그런데 오늘 11회에서 이상한 대목이 하나 등장했죠. 바로 남태주와 권윤진의 대화에서 나왔던 서재원 엄마에 관한 얘기. 이게 사실 굉장히 뜬금이 없었거든요. 이제 6회가 남았고 빌런들 다 정해진 마당에 갑자기 뭔 소리인가. 권윤진, 권영익, 김상범에게 복수를 해야 되는 건데 새롭게 등장한 남태주의 서사. 그리고 그 서사를 권윤진이 꺼내자마자 남태주는 자기 돈줄이나 마찬가지인 권윤진에게 스크레이퍼를 켜누며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죠. 권윤진이 언급한 남태주의 서사는 간단했습니다. 오래전에 아내 병원비를 도박으로 날렸다. 그리고 당시 당신의 도박 파트너가 정미양, 서재원의 어머니였다. 뭐 안 좋은 과거 이야기니까 발끈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내 병원비를 도박으로 날렸다는 대목에선 별것 아니라는 듯이 뭔 전래동화를 또 꺼내냐며 웃고 넘어갔던 그가
서재원의 엄마 얘기를 꺼내자 날카로워졌습니다. 분명 돈을 날린 것보다 서재원의 엄마가 남태주는 더 신경이 쓰였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처음 남태주가 보험조사원이라며 서재원을 찾아왔을 때는 그는 정미양을 전혀 모르는 듯 그녀에 대해 꼬치꼬치 물었죠. 그리고 서재원이 얘기했듯 그는 서재원의 어머니가 죽고 난 뒤, 그러니까 보험금이 이미 지급된 이후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남태주와 말대로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해도 꽤나 적절한 방문은 아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태주의 접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구나. 그러니까 첫 만남 이후 남태주와 서재원이 얽히게 된 게 사실은 그의 진짜 목적이 아니었나 싶은 거죠. 서재원을 찾아와 엄마 죽음에 의문이 있는 듯 흔들어 놓고 그 의문에 아버지가 관련되어 있는 듯 의심하게 만들어 서재원이 자신을 흥신소 직원 쓰듯 부리게 만든 거죠. 왜냐? 그래야 서재원 가까이에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받지 않고 확인할 수도 있고 그녀의 비밀도 그녀 스스로 털어놓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도대체 남태주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남태주의 아내는 몸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남태주는 아내를 살릴 수술비를 도박으로 날렸죠. 저는 여기에 서재원의 엄마 정미양이 관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남태주는 아내의 수술을 빨리 진행해야 했고 돈이 모자라 전전긍긍 하던 때에 정미양의 제안을 받은 거죠. 그 돈으로 도박을 해서 불리자. 그래서 아내 수술을 진행하자. 그런데 결국 남태주는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정미양이 처음부터 남태주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였든 함께 작당 모의하던 일이 크게 틀어졌든 그들이 하려던 일이 잘못되었고 아내는 손도 못 써보고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남태주는 복수를 하고 싶었는데 이미 막장인 정미양의 인생에는 복수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미양 대신 그 딸 서재원을 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을 잃었으니 가족을 복수의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그럼 왜 꼭 남태주의 목적이 복수라고 생각하게 될까요? 정미양 때문에 날린 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남태주의 목적이 돈이었다면 처음부터 서재원에게 본론을 얘기했겠죠. 서재원 같은 재력가에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의 돈은 쉬웠을 테니까요. 나의 엄마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돈 네가 갚아라. 그런데 남태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서재원의 곁을 계속 맴돌았죠. 남태주는 7년 전 서재원이 몹쓸 짓을 당했던 그때에도 거기 있었고 그 이후로도 쭉 서재원의 곁을 맴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그의 목적이 돈이 될 수는 없겠죠. 결국 그가 원하는 건 복수가 맞을 듯 합니다. 그래서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7년 전 런칭 행사에 그도 있었다. 혹시 서재원과 김상범이 방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어서 권윤진에게 보낸 것이 그는 아닐까? 그렇게 권윤진과 서재원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암이란 이름으로 서재원을 계속 괴롭히며 오늘날 이 사단이 나게끔 모든 걸 좌지우지한 게 남태주는 아닐까? 오늘 밝혀진 남태주와 정미양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듯한데요. 과연 아직 실체가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아미의 정체가 남태주일 수 있을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